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5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지금 오후 4시 55분입니다. 밖에서 일 좀 보다가 집으로 귀가하면서 차에서 이동을 하는 가운데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한 부분을 또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기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텍스트와 컨텍스트입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것이 이제 그 학문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뭐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교회에서는 본문과 상황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본문.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본문은 이제 교회에서 본다면 성경이 되겠죠. 성경. 그리고 컨텍스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들. 그리고 또 어떤 다양한 사람들마다 다른 상황들 속에 살잖아요. 뭐 서울에 사는 사람, 또 시골에 사는 사람, 직장, 학교, 뭐 이런 모든 그 상황들은 이제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는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충청도에 있든 강원도에 있든 누구나가 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즉 성경을 우리의 본문으로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현장, 컨텍스트, 상황은 다 다르지만 다른 상황 속에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일치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텍스트, 성경을 바꿀 것이 아니라 성경에다가 맞추어서 컨텍스트, 우리의 상황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요즘 사람들이 신앙은 텍스트,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최근 들어서서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인본주의라든가 기복신앙이라든가 상황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면서 성경, 즉 텍스트는 텍스트이고 각자 개인의 삶은 상황에 따라서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순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비판을 해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의 처한 상황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성경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일치시켜서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또 자꾸 자기 상황에 맞게 이유를 붙이는, 합리화시키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더 점점 약해지고 무너지는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반성을 해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다가 또 연결을 시켜본다면 텍스트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되겠죠. 헌법. 그리고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인데 그것을 조금 축소시킨다면 아마 정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 상황.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정치잖아요. 물론 안보도 중요하고 외교도 중요하고 국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영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뭐 작년 연말부터 패스트트랙
올라간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이라든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그 야당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이 민주당과 꼬마 정당들의 이 날치기 모습을 보면서 아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 국민들이 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 이제 헌법의 텍스트 앞에 서서 살아가게 되는데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이 텍스트를 안 지키는구나. 나름대로 자기들이 숫자를 만들어서 헌법을 외면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사실상 그렇게 무슨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민주당과 꼬마 정당들이 151석 이상을 확보해서 약 160석 가까이를 확보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초헌법, 옥상옥이죠. 옥상 위에 또 옥상을 만들어 놓는 이 상황을 작년 연말, 올 연초에 그렇게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정치구나. 일부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지배할 때 식민지로 자꾸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정치 현실. 그리고 뭔가 국민이 오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투표권인데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권자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꼼수를 부려가지고 저렇게 이 법을 통과시켜버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아, 이렇게 가면 국가가 어려워지고 국가가 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어떤 앞으로 그 불투명해지는 이 모습들 앞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치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이 또는 교회가 또 종교가 나서서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선거표로서 또 그들을 압박할 수 있고 그들을 경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뭔가 부당한 일을 했을 때는 선거 때 표로서 그들에게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지역을 대표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어느 국회의원들이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선거법을 처리하면서 자기 지역구에 와서 국민들에게 아,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수처법에 동의하고 싶은데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어떠냐 이것을 한 사람도 물어본 국회의원들이 없어요. 지들 맘대로 다 해버렸어요. 청와대 말 듣고 그리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당론으로 정하고 거기에 꼬마 정당들을 다 이제 미끼를 던져가지고 합류시켜서 처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국민을 지역 국민 지역 민심을 알고 이제 국회로 선출을 해서 보냈는데 국회로 가서부터는 지 맘대로 다 한다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 맘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기 전에 지역에 와서 주권자들에게 물어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회 방향은 이런데 또 앞으로 이렇게 가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공수처법을 만들어야 검찰 개혁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런데 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에 와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쪼개기식으로 해가지고 너네들 맘대로 다 했잖아. 그리고는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다시 표를 달라고 한다면 주권자들이 제대로 깨어 있어서 말로만 저 선거 때 투표 때는 와서 표 달라고 구걸을 하고 표를 주면 그때부터는 지 맘대로 독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이 주권자들의 생각을 가지고 올바로 표를 주고 또 질타도 하고 주권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식으로 지들 맘대로 행동하고 처리한다면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표로서 날려버리고 또 이 주권자를 의식하고 주권자들의 편에 서서 대의민주주의를 국회로 나가서 일하는 자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권자의 의사를 묻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대의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선거 때만 와서 표 달라고 구걸했다가 그래서 거기다 표를 몰아주고 당선시켜서 국회로 보냈더니 그때부터 4년 동안은 지 맘대로 한다. 저도 느끼는 것이 국회의원 당선돼서 보낸 사람, 이제 국회로 올라간 사람들이 한 2년 반 정도 지날 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낸다든가 인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다가 이제 한 선거 1년 남고 뭐 6개월 남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막 서로가 그 국회 사무실에 있는 비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자 보내고 아주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평소에 주권자들의 의견이 어떤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당론이 정해지면 당론을 따라가지 너네들이 주권자들의 의사 물어보냐 말이야. 그래놓고 또 선거 때가 다가오면 표 달라고 구걸하고 내가 4년 동안 이렇게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책을 만들어가지고 다 배포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지. 그게 그냥 표나 주면 호의호식하면서 국회에서 대우받으면서 너네들이 서신을 할 테니까 국민들은 표나 주는 개돼지로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이번 4월 15일 선거에서 정말 주권자들을 두려워하고 주권자들을 의식하는 자들에게 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 주권자들이 다양한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동안에는 정치에다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선거해서 맡겨놓으면 열심히 그냥 땀 흘려 살았고 또 선거 때 되면 투표하고 그랬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국민들이 다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도록 정치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텍스트를 무시하고 지네들 맘대로 하면 주권자들이 헌법 텍스트를 가지고 저들을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권자들을 두려워하고 주권자들을 의식하고 수시로 주권자들의 의견을 묻고 그리고 대리인으로서 국회로 나가서 뭔가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대표자일 뿐, 지역의 대표자이지 자기가 대단한 무슨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표자로서 뽑혀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내 뒤에는 주권자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주권자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따라가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도록 주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연말에 연초에 보십시오. 그렇게 한 국회의원들이 누가 있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역에 와서 이 지금 이렇게 방향이 가고 이거 선거법 이번에 이렇게 고치려고 한다. 공수처법은 이렇게 갈 것 같다. 검경수사권 이렇게 갈 것 같다. 여러분들의 의사는 어떠냐? 여러분들이 정해주는 방향대로 나는 국회에 가서 내 한 표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한 국회의원들이 누가 있어요? 어느 놈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좀 깨어있고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국민을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들 또는 나중에 대선 때 가서 대통령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텍스트, 헌법을 두려워하고 헌법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야지 그때그때마다 숫자 키워가지고 숫자 부풀려가지고 헌법도 다 무시하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식의 상황윤리를 적용하는 사람들을 뽑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의 의사에 공감하신다면 한 표 저에게도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